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새벽 전현식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경제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고환율에다가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상입니다. 실질 가계부채는, 그러니까 가계부채에다가 자영업자들의 부채까지 더한 이 부채는 2,600조를 훨씬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 유동성을 줄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가계부채가 곧장 뇌관이 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를 테니 말입니다. 돈은 하나인 것 같은데 이 가처분 소득은 줄었더니 소비는 전혀 늘지 않습니다. 재정을 허물어 민생기금을 쏟아부어도 돈이 돌지 않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밤 8시 반이 되면 자영업자 대부분이 손님이 없어 문을 닫으니 지금 이면도로에 가보면 캄캄합니다. 어찌 중산층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 일자리도 전혀 늘지 않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기업을 다그쳐도 AI 시대에 이런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 아래서는 기업 스스로 죽는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판에 어제 이 국민기업인 삼성전자 노조 39,000명이 4.23 투쟁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평균 연봉 1억이 훨씬 넘는 문자 그대로 인류 기업 사원들이 반도체 호황을 맞자 영업이익의 30% 45조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집회를 벌인 겁니다. 숫자만으로는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12만 명의 3분의 1이 참여한 창사 이래 최대 노동쟁의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의 15%를 책정하고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권가에서 전망하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약 3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45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노조는 이날 집회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날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6억 2천만 원 정도씩 주지 않으면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해서 삼성전자를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회사를 어렵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최승호 이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회사를 이렇게 급박했습니다.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 적어도 하루에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일으킨다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45조 원 보너스를 책정하지 않으면 회사에 당장 30조 원 손실을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가 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의 특별 포상을 제안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가 보너스죠. 그러나 노조는 이참에 영구적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글쎄요, 이 뉴스를 전하는 기사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데요. 광화문 시위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벌어졌던 보수 시민들의 광화문 시위는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는데 언론이 노조 시위는 앞다투어 보도를 한다. 이런 불만 내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이재명 정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4월 초 삼성전자 57조 2천억 영업이익 발표에 이어서 어제 SK하이닉스가 다시 37조 6천억이라는 공전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덕분에 코스피는 어제 장중 6,500을 넘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요즘 주식시장이 상승하자 백화점 손님이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산층의 모처를 묻는다는 것인데
그 때문인지 어제 발표한 NBS 지표조사, 이 NBS 지표조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캐시데이 리서치,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하는 지표조사죠. 그리고 이 NBS 조사는 갤럽과 같이 모두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갤럽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진성 보수들의 응답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은 솔직히 감안을 해야겠지만 보수가 바닥을 기는 것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목숨 걸고 싸우는 민주당에 비해 솔직히 말해 얼척없이 느긋한 야당 대표가 열흘씩이나 이유 없는 미국행을 한 것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갔다 오긴 왔는데 왜 갔는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는 20일에서 22일 그 3일간 했던 조사인데 6.3 지방선거 41일 앞으로 다가온 어제 보수가 죽을 쓰고 있다 하는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은 69%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고공행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3차례 조사 연속으로 MBS 최고치인 지금 69%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부정평가는 긍정평가의 4분의 1이 안 되는 불과 21%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그 부인 김혜경 여사가 봤으면 박장대소를 터뜨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에 그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48%. 그런데 국민의힘은 3%포인트나 떨어진 15%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3배 이상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동안 이 MBS 정예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8월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후에 꾸준히 20%, 25% 이 사이를 기록하면서 민주당 지지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프스코어라 그러죠. 그런데 올해 2월 4주 때 처음 20% 아래로 뚝 떨어져 17%로 집계가 됐고 이후에 17, 18%를 기록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더 추락해서 15%로 추락한 것입니다. 마침 서울에서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꽉 찍은 명픽 정원호가 부산에서는 또 통일교 건포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가 이 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오세훈 박용준과의 격차가 그나마 오차범위 안으로 줄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샤이 보수가 다 나오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돌았죠. 자, 그런데 장동혁 방미 이후에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쓴 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는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당명을 바꾼 뒤로 최저 지지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야당성을 상실한 때문입니다. 당대표 장동혁은 이 단식까지 벌이는 투쟁심을 잠깐 보였지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을 중단시키는 명분을 줬죠. 그렇게 단식까지 벌이는 모습을 잠깐 보였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 정권이 폭주를 막아서는 이는 지금까지 정말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입니다. 언론은 이번 결과를 이렇게 썼습니다. 기존 국민의힘 최저 지지율은 대선 패배로 상실감이 이어지던 작년 8월 첫째 주 때의 16%였는데 이번 15%는 그 최저점을 뚫었다. 최저점을 뚫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낮았습니다. 심지어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구 경북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 29%보다 4%포인트나 하락을 한 25%로 민주당 34%보다 9%포인트나 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동혁은 이번 지방선거에 내 정치 생명이 달렸다 하는 아주 당연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홍준표 대표 이후에 작년 총선 당시 한동훈까지 당 대표들은 전국 선거 패배 후에 다 정치적으로 몰락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전략 부재로 벌어진 총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싸우지 않고, 아닌 말로 물러나지도 않고 오히려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바람에 지금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은 지금 다시 한동훈이 전철 발벌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조일까요? MBS 지표조사를 보면 서울과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2배 넘게 밀렸습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불과 15%, 민주당은 3배 가까운 41%였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20%, 민주당은 40%였습니다. 부울경도 보수의 아성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런 자조 어린 말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졌습니다. 놀랍게도 보수의 연령대인 7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6%, 그리고 민주당은 43%였습니다. 그러니 이 민주당 아성인 4050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40대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불과 9%, 민주당이 57%였고 5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낮은 7%, 민주당이 64%였습니다. 다만 정의감의 불타는 20대만 달랐습니다. 18살부터 29살까지 이 20대 국민의힘 지지율이 22%, 민주당은 2%포인트가 떨어진 20%였습니다. 가장 큰 민심 위반은 비교적 정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중도층입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말한 응답자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불과 9%로 민주당 46%와 무려 5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판에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을 더더욱 위축시키는 지금 2차 종합특검을 지방선거 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재명 정권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98.1%가 늘어난 52조 5,7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05.5%가 늘어난, 그러니까 1년 전보다 5배가 된 37조 6,1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분기 매출이 5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분이 처음으로 이 4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온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19조 1,696억 원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71.5%로 언론은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을 두고 꿈의 영업이익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사에서 이런 꿈의 영업이익률을 사실 보인 기업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정권사는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을 40조 원 이상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에는 약 3조가량 못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도체 초호황은 적어도 2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3년, 길면 10년 이상 지금 AI 혁명에 올라탄 셈이라고 얘기합니다. AI 혁명에 필요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마저 지금 급등을 하면서 이제 삼전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이 중에 SK 하이닉스만 살펴보면 전체 매출 중에 DRAM이 78%,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21%입니다.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면서 올 1분기 DRAM 판매 단가는 전 분기보다 65%나 치솟았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판매 단가는 70% 중반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 2분기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들은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69조 5,40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1조 2,795억 원으로 내놓았습니다. 자, 이처럼 실적 상승을 받쳐주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고착화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가 필요한 수요 기업들은 그것이 HBM이든 그냥 레거시 반도체든 무엇이든 간에 어리 위치에서, 갑이 아니라 어리 위치에서 먼저 승금을 내고 지금 물량을 계약하는 장기 공급 계약, 이른바 LTA를 체결하기 바쁩니다. 당연히 HBM은 사실상 내년까지 완판이 되어 있고, DRAM과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금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을 2배 가까이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강한 반등 신호를 쐈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거의 한국은행이 예상한 1년치 1.8%에 가까운 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반등기였던 2020년 3분기 때 기록했던 2.2%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이자 한은과 시장 컨센서스 0.9%를 0.8%포인트나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월 달에 구정 연휴가 껴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평론가들은 분기 성장 흐름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0.2%에서 2분기 0.7%, 그 3분기 1.3%로 개선되다가 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0.2%를 꺾였는데 올해 들어 1.7% 반등으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주축은 바로 반도체가 이끈 수출과 투자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비롯한 IT 품목의 강세에 힘입어 전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설비 투자가 기계류와 운송 장비 도입 확대를 바탕으로 전기 대비 4.8% 급증을 하면서 2024년 3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내수 부진의 핵심 변수였던 건설 투자도 2.8%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민간 소비도 0.2%포인트 미미하지만 좀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떻든 올해 2분기에서 4분기 성장률이 0%에 머물더라도 이제 연간 성장률은 예상치에 근접한 1.7%가 될 테니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아마 안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거의 2.5%에서 3% 사이 새로운 성장률 예상치가 발표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속보치에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민간 소비가 0.5% 증가에 그치는 등 내수 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여전한 의문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에 소비 심리 회복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지금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 회의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어떻든 이재명 정권은 우선 주식시장 화랑 그리고 반도체 초호황으로 지금 그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12가지 범죄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그들이 벌이고 있는 검찰 폐지, 사법개혁은 솔직히 말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헌법의 파괴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그런 헌법의 파괴에 법률가들이 가장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국민의힘에 진정한 열정을 가진 정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없으니 오직 가슴에 붙어있는 배지가 달아날까 봐 걱정입니다. 이러니 어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국민의힘에는 이제 공천을 받겠다는 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당장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 당은 유승민, 김문수 등에게 출마를 강권하다시피 했습니다. 두 분 다 주소지 이전부터 하지 않았죠. 이러니 경기도지사 공천 신청을 한 후보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조용합니다. 민주당은 소나무당 송영길이 복당을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을 공천하고, 이 계양을에는 대통령실 대변인이었던 김남준을 전략 공천하기로 23일 결정했습니다. 아닌 말로 공깃돌을 놓듯이, 아니면 장기 말을 놓듯이 후보를 결정한 것입니다. 강준현 대변인은 연수갑은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 그리고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 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영길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한편 돈봉투 사건도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로 무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으나 당을 잠시 떠나 무죄를 입증하고 복귀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또 이 경제 문제를 얘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1억 이상의 돈을 사회를 위해 기부를 한 분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하죠. 각 지역마다 그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직원이 충북 아너소사이어티에 직장인 최초로 가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40대 직원 A 모 씨인데, 그는 1월 1억 원을 기부해서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99호 회원이 되었습니다. A 씨는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선행이 사회적 귀감이 될 수 있다는 모금의 척 설득으로 1억 기부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사원들은 작년 말 평균 1억 원을 성과금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성과금을 그대로 들고 가서 모금회에 기부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집회를 연 날, 비록 다른 회사지만 큰 돈을 사회에 내놓았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아직 우리 사회는 살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